네, 이제 6장이 되는데요. 여기 이제 정신건강론에서 가장 대표적인, 가장 중요한, 그리고 많이 들어보셨던 그런 거가 되겠습니다. 이제는 뭐 정신분열증 얘기를 했는데 요즘에는 정신분열 스펙트럼 장애, 기타 정신병적 장애가 되는데 여기서 정신분열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것은 왜 저기 여러분 무지개 색깔 보게 되면은 빨주, 노초, 파남보 있죠? 그게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장애가 서로 간에 이렇게 약한 거, 그 다음에 강한 것 쪽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장애가 되겠습니다. 그 책에 보게 되면 이렇게 되게 많아요. 분열형, 망상형, 단기 정신병 장애는 쭉 있는데요. 네. 책에서는 모든 걸 다 소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 이렇게 나누는 제가 나눠드린 이 종이 있잖아요. 여기 권성만 교수님께서 이렇게 해놓으신 건데 뭐 그분은 워낙 전문가시니까 이런 책도 많고 그분 거를 많이 좀 땄습니다. 예. 여기 보게 되면은 이 스펙트럼인데 뭐냐면은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연결되듯이 약한 것부터 강한 것까지 이렇게 쭉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분열형 성격장애, 약화된 정신증 증후군이 가장 약한 거예요. 그리고 가장 강한 질환이 뭐냐면은 정신분열증. 예, 정신분열증하고 나중에 뭐 우울증이나 조울증 같이 있는 걸 갖다가 분열 정동장애라고 하는 거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순서로 되어 있고요. 여기서 분열형 성격 장애는 나중에 성격 장애 부분에서 나와요. 공통점이 있어요. 그때 배웁니다. 아시겠죠? 그때 배우고 여기 이제 망상 장애, 단기 정신병적 장애, 정신분열형. 정신분열형이란 얘기는 뭐냐면은 정신분열증이 단기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6개월 이상 지나게 되면 정신분열증이 되는 거고 그 전에 정신분열형 비슷하게 되어가는 것 같아 하게 되면 정신분열형 장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일드한 약한 경증, 중증이 제일 심한 게 정신분열증, 정신분열 정동장애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는 거고요. 요런 오늘은 망상, 단기정신병적, 정신분열형, 정신분열증, 분열정장애 이런 식으로 하게 됩니다. 가장 비중이 큰 것은 정신분열증이죠. 이거가 기준으로 해가지고 요게 다 있는 것이고 다른 것들이 이제 그 조금씩 있다고 보면은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정신분열 스펙트럼 기타 정신병적 장애는요. 내가 저기 오늘 그 PDF 파일을 늦게 올려서 죄송한데 그냥 이렇게 좀 하시고 요번만큼은 이제 제 강의한 걸 들으시고 다시 한번 보시고 하시면 됩니다. 여기 그 5가지 중에 하나 혹은 둘, 5가지 중에 뭐 3개, 뭐 이렇게 5가지 중에 1개 이상이 뭔가 이상한 거야. 그러면은 정신분열 스펙트럼 이런 장애가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망상,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망상, 환각, 와해된 생각, 네, 그 다음에 그 행동인데 많이 와해가 됐어. 아니면 비정상적이야. 이런 행동들, 예, 뻣뻣해지는 긴장증, 그 다음에 음성 증상. 음성은 양성하고 음성이 있는데요. 양성은 너무 행동을 많이 하는 거야. 없었던 게 막 플러스하게 생긴 거죠. 그런데 음성은 마이너스가, 그런 행동들 자체가 마이너스가 돼버리는 거야. 음성 증상이라 좀 이따 나오게 됩니다. 예. 여기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이제 각 장애에서 나오니까 보시면 되겠죠. 보게 되면 여성 에어로빅 강사를 강제 추행하고 스토킹을 일삼은 4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 북부지방법원은 에어로빅 강사의 집과 직장에 찾아가 소란을 피우고 네, 앞서 보신 영상 어제 제가 이 시간에 전해드린 뉴스인데요. 자신을 가르친 에어로빅 여성 강사의 집에 몰래 들어가 침대에 누워있거나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로 기소돼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40대 여성의 소식이었습니다. 이 여성은 상대방이 자신과 사랑에 빠졌다고 믿는 색정형 망상장애에 빠진 걸로 보입니다. 즉 여성 에어로빅 강사가 자신을 사랑한다고 착각을 해서 반복적인 스토킹 행각을 벌인 건데요. 이 망상장애에는 이 건과 같은 색정형 망상장애, 그 연인이나 배우자가 바람 피운다고 믿는 질투형, 그리고 자신이 유명인과 과대형. 특별한 관계라고 믿는 과대형, 또 다른 사람이 자신을 해치려 한다고 믿는 피해형, 이런 유형들이 있습니다.
이 망상장애는 망상의 내용이 지극히 현실적이어서 장애를 구별하기가 쉽지 않다고 하는데요. 혹시 나도 망상장애가 있는 건 아닐까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정신분열증인 조현병에 평생 한 번 걸릴 확률은 보통 1%라고 하는데요. 이 망상장애는 이보다 훨씬 적은 0.05% 안팎인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망상장애. 예. 여러분 걱정 안 해도 돼요. 이거 대부분 안 걸리니까. 예. 여기 이제 피해망상이라고 하는 망상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시망상, 색정망상, 신체망상, 허무망상, 기괴한망상 이런 게 있습니다. 피해망상은 나에게 피해를 준다는 망상이 되겠습니다. 망상이라고 하는 건 실제로 맞지 않는데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죠? 예. 다른 사람이나 아니면 어떤 조직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려고 한다. 피해를 주려고 한다. 이건 망상.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뭐 이렇게 서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눈짓발짓하고 하는데 그게 자기를 가리킨다고 하는 거야. 그게 지시망상이야. 텔레비에서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 사람들은 나를 갖다 확고지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텔레비에 있는 사람이 내가 어떻게 알아. 그런데도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 방금 전에가 이제 색정망상이 되겠습니다. 저기 에로스란 말 들어봤어? 에로스. 에로틱하다는 얘기 들어봤죠? 예, 성애 뭐 이런 거죠. 예. 성애가 미쳐버린 거야. 이게 매니아니까. 예, 색정망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연예인이라든가 가수라든가 뭐 이런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것 같아. 좋아하긴 뭘 좋아해.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예. 이런 잘못된 생각. 그 다음 신체망상. 아, 그 신체에 뭔가 너무 집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피부에 벌레가 같이 살고 있다든가 아니면은 피부나 이 자궁에 뭐 이상 냄새가 계속 난다든가 뭐 실제로는 아닌데 그래서 신체에 이상이 있다고 보는 망상. 그 다음에 허무망상. 대참사가 일어날 것 같은 여기 11호가 무너질 것 같은 무너지긴 뭘 무너져. 그죠? 이런 근데 이런 한번 생각이 그걸 갖다 꼬리를 잡히면은요 잘 안 풀더라고. 네, 그럴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그 기괴한 뭐 그야말로 bizarre 기괴한 믿기 어렵고 우리 문화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기괴한 망상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하여튼 스펙트럼 장애인 망상 이런 관련된 이런 내용들이 환각 환각이라는 건 좀 이따 좀 자세하게 나오는데 영어로는 hallucinations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면은 자극이 있는데 보는 건 환각이 아니지. 감각이 들어온 걸 내가 알아주면 지각이죠. 내 감각지가 알려줬잖아. 환각은 뭐냐면은 없는 거야. 환상 가운데 느끼는 거예요. 알겠죠? 예. 안 보이는 게 보여. 환시. 없는 게 들려. 환청. 없는 게 느껴져. 환초. 맛은 없는데 맛이 느껴져. 환미. 뭐 그런 게 있죠. 보통 이제 뭐 안 보이는 게 보인다든가 안 들리는 게 보통 안 들리는 게 안 보이는 게 많이 들리죠. 그죠? 환청 뭐 이런 거. 그 여러분 저기 몸이 약해도 이게 그런 게 들릴 수가 갑자기 모타 소리가 들린다든가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신경이 약해지면 스트레스 받으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와야 된 생각이나 말이 와야 된 거예요. 갑자기 이야기하다 다른 거로 확 가다든가 뭐 이게 중구난방이야 이런 거죠. 질이 멸렬되고 그런 거죠. 여기 그 논리가 안 맞는 그런 단어들을 나열하기도 하는데 그걸 그 영어로 워드 샐러드라고 해요. 샐러드 만들어 봤어요? 사라다 뭐냐면 이렇게 번역을 했다. 말 비빔. 말을 갖다 이거저거 막 그냥 중구난방으로 짜집기다가 섞어놨다 이거죠. 비빔밥처럼 이런 거죠. 단어가 막 섞여져 있는 그런 거죠. 논리가 없이. 이런 것들이 생각이나 언어가 와야 되는 이런 것들이 정신분열 스펙트럼 그 증상일 수 있다. 그 다음에 행동도 그렇다. 행동도. 애들처럼 어리석은 것부터 예측할 수 없는 흥분, 수많은 다양한 방법이 있다. 어떤 일상생활을 하게 되면 어떤 목표를 정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학교에 가서 수업을 들으려고 하게 되면 수업을 갖다가 일을 갖다가 6시 전에 잘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차를 타고 와가지고 여기 차를 세우고 듣고 뭐 이런 거 다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죠? 무슨 일을 할 때. 여러분 다음 주에 뭐 종합시험을 보게 되면 뭐 계획을 세워야 되잖아. 그지? 혼자 힘드니까 같이 힘을 합친다든가. 일상생활을 할 때는 거기에 다 목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정신분열 스펙트럼 이런 경우는 잘 안 돼. 계획을 잘 못 세요. 예, 알겠어요? 예. 그 다음에 긴장증, 몸이 뻣뻣하고 부적절한 그런 자세, 예. 그 다음에 뭘 하려고 할 때 거절하는 뭐 그런 거, 예. 그 다음에 반응을 안 해, 말을 안 해, 무언증,
움직이지 않아. 마비, 뭐 이런 형태 있죠? 예, 이런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음성하게 되면은, 음성 증상들 하게 되면은, 충북 음성이 있는데 그 얘기가 아니고, 저는 음성 옆에 계산에 삽니다. 계산에 꽃, 김치 축제를 합니다. 한번 가보세요. 8월부터 10일까지 이번 주에. 30분이면 김장 다 담근데, 계산, 청결고추 가지고 한대. 저는 8일날 어느 다른 대학에 강의가 있어서 못 갑니다. 예, 음성이란 얘기는 양성의 반대적이죠. 그런 얘기 들어봤죠. 양성 증상, 음성 증상 얘기 들어봤죠. 이거는 양성은 없는 말이나 행동이 그냥 플러스가 되는 거고, 음성은 없는 거야, 아예. 감소가 됐단 말이야. 표현이나 욕구 같은 게 줄어드는 거야. 알겠어요? 예. 좀 어려운 말은 에이발리션 하게 되면, 발런터리 하게 되면 뭐라 하면 의지거든. 의지가 없는 거야. 뭐, 얼굴에 뭐 무덤덤하고 감정이 없고 그런 거죠. 자기 주도적으로 뭔가 하려고 하는 것도 없고 쾌감도 없고 예, 이렇게 되는 거죠. 첫 번째 이제 여러분 도표에서 망상장애 아시겠죠? 여기 이제 분열형 성격장애는 나중에 성격장애 부분에서 나옵니다. 똑같이 공통점이에요. 예. 여기는 분열형 성격장애는 여기도 끼어들어 있고 거기도 끼어들어 있고 그런 거예요. 알겠어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이 망상장애 보겠습니다. 적어도 한 달 이상 한 가지 이상의 망상이 존재합니다. 그런데도 이게 정신분열증 기준 A라고 하는 거기에 포함되지는 않아요. 나중에 이제 정신분열증은 그러니까 되게 심각한 거예요. 망상장애는 망상은 현실 생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약간 병증에 속하는 겁니다. 네. 현실 검증력 적응하는 건 잘해. 알겠습니까? 네. 여기 보게 되면 그림에 보게 되면은 남편이 다른 여자랑 바람난 것 같다.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질투한다든가 뭐 이런 거. 여기 가운데 같은 경우는 저 유명한 사람이 나를 갖다 사랑하는 것 같아. 스토킹하거나. 여기 이제 오른쪽에는 몸의 그 장기 기관에 내 뱃속에 뭐가 사는 것 같아. 신체 망상. 이런 거 없는 게 다행이죠. 네. 하여튼 이런 현실적으로 살 수는 있는데 그런 망상이 있는 장애가 망상장애가 되겠습니다. 여기 DSM은 갖다 일일이 읽질 않을게요. 이거 일일이 읽을 필요가 없고 이런 거가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제가 보니까 이상심리학의 권선만 교수님 같은 경우는 이런 DSM 같은 내용을 다루긴 하지만 요거 일일이 다 이렇게 집어넣지는 않았더라고. 근데 학습하는 자 입장에서 내용만 개괄적으로 파악하시면 되잖아. 그죠? 여러분 개괄적으로 파악하시면 되고 시험 문제도 DSM 문구에 뭐가 나나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장애의 특징들을 잘 아는 게 그 정도로 아시면 돼요. 나중에 구분할 줄 알면 되는 거죠. 예, 여기 이제 이런 게 여기 뭐 망상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색정형, 과대형, 뭐 피해형 여러 가지 망상이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기타를 많이 쳤는데 어떤 모임에 가게 되면 난 몰랐는데 그 여자가 1년 동안 내 옆에 계속 앉아 있을 때 난 모르겠는데 내 기타 치고 노래하니까 계속 내가 좋았나 봐. 알고 보니까 나중에 집사람이 그 얘기 하더라고. 스토킹이야. 알고 보니까. 네. 뭐 어느 정도 조금씩은 뭐 그런 성향들은 있죠. 그거 한다고 못 살아가는 건 아니죠. 그죠? 네. 네. 그 다음에 망상장애 여기 이제 여기 책에 다 있는 내용이시거든요. 그래서 여기 우리가 이제 정신과 의사 하실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의사 선생님 같은 경우가 이제 우리는 다른 사람은 다 어떤 증상일 것 같다고 이제 짐작을 하면 되겠지만 당신은 무슨 장애야? 라고 우리가 선언적으로 얘기를 하면 안 되겠죠. 그런 건 이제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해야죠. 그죠? 그런데 이제 대충 다른 사람이 어떤 증상이 있는지 알아야지 그 사람을 도울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배우는 겁니다. 여기 이제 사례가 있잖아요. 38살 지씨가 있는데 스토킹을 했다는 거죠.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가수를 갖다가 계속 쫓아다니는 거야. 가수는 그 여자가 누군지도 몰라. 근데 그 가수가 자기를 사랑한다고 생각을 하고 나중에 SNS에 올리는 거야. 우리 조만간 결혼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얼마 전에 좀 안타까운 사연도 있는데 인터넷이라고 하는 게 편한데 참 사람 인생 회파시키는 것도 많은 것 같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전화 있잖아요. 전화를 3,000통 막. 네, 네.
근데 이게 잘 불합리한 거잖아요. 근데 잘 안 바뀐답니다, 이게. 근데 이게 0.05%니까, 그죠? 그, 한 10만 명 중에 5명,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예.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단기 정신병적 장애시죠? 단기. 예, 예. 정신병적 장애가 어떻게 단기로 있다 이거야. 이렇게 하면 돼. 예. 단기란 얘기는 뭐냐면, 하루는 너무 짧고, 한 달 안쪽으로 일어난다는 얘기야. 알겠죠? 한 달 넘으면 아니야. 한 달 넘으면 장기로 가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예,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나중에는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와. 알겠죠? 이거 만약에 계속 있으면은 그냥 정신병이죠. 근데 단기간에 있다가 나중에 완전히 병 걸리기 이전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겠습니다. 이런 거 보게 되면은 그 사회 계층이 낮거나 성격 장애가 있는 분들한테, 그리고 갑자기 그냥 스트레스를 받는다든가 이럴 경우에 나타나는 스트레스가 사라지면 또 없어지겠죠, 그죠? 음, 발표 같은 거 하는 거 있잖아요. 스트레스 받죠. 나 이런 거 하다 거의 돌아버리는 수준의 애들 많이 봤어. 제가 이제 석사, 박사 이럴 때 보게 되면은요, 그때는 교수님들이 수업 안 합니다. 다 시킵니다. 그래서 대학원 수업이 교수님들은 편해. 보통 박사 과정이 4년 이상 최소한 몇 년 걸리잖아요. 이런 거 녹음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별거 다 배웠거든? 교수님이 계속 시키는 거야. 걔 나가면 일을 못 시키잖아. 예, 그런 게 있으니까 계속해서 석사, 박사가 되면 이제 수족이 되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공부하는데 수족이 돼야 되기 때문에 마음도 합해주고 공부도 같이 내가 교수님이 뭐 감기 걸렸으면 야, 네가 대신 가서 강의해 하면 가르치긴 해야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예. 근데 뭐 이해가 됩니다. 교수님들이 어려울 때 그 어려움을 도와주는 사람이 그 사람 나중에 교수 시키지 않겠어? 그렇죠. 그 사람 살아가는 게 그런 거지 뭐. 예, 그런 거지. 예. 여기 이게 그러다 보니까 너무 과중하게 되면 애들이 정신적으로 힘들어지네요. 서울대 보게 되면 70% 이상이 정신적으로 이상하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래요. 제가 보니까. 반드시 1등만 해야 되잖아. 근데 거기다 1등 한 애들만 모아놨어. 그럼 2등 하게 되면 엄청 스트레스 받겠죠. 이전에 얘기했지만 자살을 꼴찌가 자살해. 1등, 2등이 자살해. 1등, 2등 해야지. 꼴찌는 그냥 사는 거지 뭐. 그냥 살면 행복한 거야. 그러잖아요. 음. 발표 같은 거 있잖아요. 발표 같은 거 할 때 엄청 스트레스 받는 거죠.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가장 스트레스 받는 발표가 언제 있었냐면은 말레이시아에 있었을 때였어요. 그 부총리 앞에서 영어로 강의를 해. 뭐 한국말로도 어려운데 영어로도 해야 되잖아. 그 했지. 제가 이렇게 겁이 많은 사람이야. 지난번에 교도소 갈 때도 겁이 많아요. 누가 오더라도. 이번엔 또 서울에 어디 강의를 해야 되는데 겁이 많아. 음. 근데 요즘은 뭐 틀리면 틀린 거고. 되는 대로 하는 거지. 뭐. 그래요? 요즘 잘한다고 그래. 여담이지만 교도소에 하게 되면은요, 여자 수감 하신 분들 있잖아. 거기는 약간 뿔이 나고 있는 분들이 있는 게 아니야. 우리랑 똑같은 분들이에요. 그게 좀 아픔이 많은 동네입니다. 그 가운데. 근데 보게 되면은 저는 여기 강의 하나 거기 하나 다 똑같아요. 대상이. 전 다르게 안 합니다.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하는 거죠. 솔직하게 하고 나니까는 글썽글썽한 분들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하는 것이지.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스트레스를 안 받는 방법은 내 모습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약한 모습 그대로. 하게 되니까는 내가 너무 강한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 그 사람들이 불편해. 오히려 약한 게 오히려 공감이 되는 거예요. 뭔지 알겠죠? 예전에 말레이시아 부총리 밤새도록 저기 리허설 하더라고. 밤새도록 그냥 나 잠을 자야 되는데 밤새도록 떠들고 있어 그냥. 나도 스트레스 받고 막. 그래서 그냥 비몽사몽간에 이렇게 했죠. 근데 막상 또 닥치니까 또 하더라고. 형님이 그러더라고. 형님이 사장님이잖아. 야, 땡 빠진다고 대충 하고 내려와.
인생 지나가는 거야. 따라봐, 이 또한 지나가니라. 깽판 치고 뭐. 근데 한 30분 강의하고 내려왔거든요. 그랬더니 나중에 형이 엄청 걱정을 많이 했나 봐. 동생이 잘했나. 잘했어? 잘했나 봐요, 그때. 예. 인생 지나가는 거더라고요. 지나가요. 예. 근데 제가 보니까 그 연사들 있잖아요. 강사들. 뭐, 우리 황승환 박사님 일찍 돌아가셨잖아. 응. 고기가 뭡니까? 고기? 길을 높여주는 게 고기입니다. 그러잖아, 그치? 길을 높여주는. 그러면 여러분 고기도 먹으셔야 됩니다. 뭐 그러잖아. 근데 뭐 강사들이 되게 이렇게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면 힘들어요. 제가 보니 강사가 좋은 강사 되려면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되는 대로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것 같더라고. 스트레스 덜 받고. 근데 강의 끝나고 나면 스트레스 싹 풀어지면 정신적으로 힘들었던 거 싹 풀어지죠, 그죠? 그런 거야. 우리 사람은 정신 건강론이잖아. 건강은 정신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가등하는 자기 약점을 갖다가 노출하는 걸 불편해하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내려주는 이렇게 하는 게 좋다는 것이죠. 예, 단기 정신병적 장애는 스트레스에 의해서 예, 사회적으로 약간 너무 없어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 다 그런 거 겪었잖아. 어릴 때 육성회비가 제가 6,700원이었는데 6,700원 낼 게 돈이 없어가지고 옛날에 선생님들 칠판에다가 육성회비 안 낸 사람 적어놓자는 이렇게 안 그랬어요? 얼마나 우리 다 그렇게 스트레스 받았잖아. 음, 돈이 없으면은요 힘들어지죠 사실은. 음, 예. 되게 이제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 해결이 되면 또 풀리죠. 단기 정신병적 장애 이런 게 있고. 예, 이게 DSM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갑자기 막 망상 돈이 하나도 없는데 갑자기 그냥 100만 원이 떨어졌다 막 이런 생각을 하고 막 예, 이런 것이죠. 여기 이제 뭐 이런 그 DSM에 있는 걸 그냥 그대로 이렇게 설명을 해놨고요. 네, 단기 내용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신분열형 보겠습니다. 제가 정신분열증을 상당히 깊게 할 겁니다. 자세하게. 그게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걸 다 이해하면 되니까. 이 책에 나온 것보다 더 자세하게 했습니다. 그거는. 정신분열증은 분열형 장애는 정신분열증으로 가는 과도기에 있는 거고요. 이게 6개월 이하야. 이상 넘어가면 정신분열증으로 이제 판단이 되는 거야. 알겠죠? 네, 네. 증상과 동일하지만 좀 시간이 짧아. 정신분열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정신분열증하고 차이는 뭐냐면요. 병 걸리기 전에는 잘 적응을 한 사람이야. 정신분열증이 안 그래요. 근데 가족 중에 정신분열증 유전도 많아요. 알겠어요? 근데 정신분열형은 유전이 없어요. 네. 병력이 없다 이거지. 그 다음에 이거는 정서적으로 스트레스 받을 때 급성으로 생겨납니다. 네.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고쳐지게 되면은 완전히 회복이 됩니다. 알겠죠? 완벽하게 회복을 보인다. 그래서 이거는 정신분열형 장애다. 정신분열증이 아니다. 이런 얘기죠. 정신분열증은 쉽지 않아요. 이런 얘기 그러지만은 제 주위에 정신분열증 비슷한 친구가 있어요. 근데 잘 견디고 있습니다. 걔가 저 고등학교 나왔거든요. 고등학교 나왔는데 옛날에는 고등학교에서 1등 하는 애들 있잖아요. 상고나 이런 데 1등 하게 되면은 은행 같은 특채를 뽑잖아. 은행 중에 은행이 금융결제원입니다. 금융결제는 아세요? 거기 후배들이 거기는 신의 직장입니다. 제가 보면 금감원보다 더 좋아. 옛날에 5시에 퇴근해야 10시 출근이야. 월급 꼬박꼬박 나와. 보너스 100% 엄청 많이 나와. 그렇죠. 거기는 요즘에는 스카이 나와도 잘 못 들어갑니다. 워낙 좋은 직장이다 보니까. 근데 거길 들어간 애가 있어요. 근데 고등학교 나서 거기 들어가서 얼마나 공부 잘했겠어. 근데 아버지와 가족 간의 불화 이런 거 하면서 이제 그런 장애가 좀 생겼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잘 들린대 이렇게 잘 들리고 이제 뭐 내가 요 조그마한 책을 하게 되면 영어로 엄청 반기문 부장은 좀 잘할 거야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약간 그런 경이 있죠. 예,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했는데 그 결혼한 와이프에 대해서 제가 되게 고마운 거죠.
주위 사람들은 중매하다가 결혼 못해 이렇게 했죠. 그 와이프가 엄청 그 남편을 감싸주고 사랑해주고 하니까 잘 견뎌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은 좀 보듬어 주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요. 이거 정신분열령은 6개월 이하. 제가 있는 그 친구는 계속 수십 년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런 차이를 아시고요. 여기 이제 이런 증상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맨 첫 번에 망상장애 하기 전에 뭐 망상, 환각, 와야 되는 뭐 이런 얘기 쭉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 전반적인 것 중에 하나, 망상은 망상이라는 게 많은 거고, 뭔지 알겠습니까? 그 전반적인 들어가 있는 걸 얘기를 하는 거고, 정신분열령은 이런 증상들이 있어요. 있는데 기간이 6개월 이해합니다. 이렇게 이해를 보시면 되죠. 여기 이제 정신분열령 장애가 있는데요. 여기 보게 되면은 맨 밑에 제가 써놨지만은 이 강 씨가 수갑 찬째 병영 응급실에 들어왔는데 그 경찰하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싸우고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5개월 전까지는 잘 지냈다. 그죠? 병 이전에 잘 지냈다는 것이죠. 이거는 정신분열형이라는 거야. 여기 일자리가 어려워졌어요. 요즘 일자리 없고 막 그러잖아요. 일용직 뭐 이런 거. 이렇게 할 때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죠. 고래고래 소음 지르고. 거기 보게 되면 한 달 전에 동거녀가 있는데 그 동거녀가 없어져야 나라가 산다. 뭐 이상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씨를 갖다 없애는 게 애국이다. 망상이 맞죠, 그죠? 이런. 그전엔 괜찮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원인이 돈이 없어서 그렇잖아요, 그죠? 이런 거. 이게 보니까 비정상적으로 예민하고 막 과도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될 수가 있는 거죠. 사람의 정신이라고 하는 게 강하기도 강하지만 어떻게 보게 되면 또 쉽게 깨어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깨어지기 때문에 서로 격려해주고 도와주고 보듬어주고 이렇게 살아야죠, 그죠? 정신분열증은 상당히 자세하게 알려집니다. Maybe I just didn't realize. I can't believe you wanna say goodbye. I should have seen it coming long before and paid attention to you a little more. I know I've done you wrong.
예, 그 몸이 아프면 치료 증상이 있기 때문에 쉬운데 마음이 아프면, 정신이 아프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여기 뉴스에 조현병 환자들을 통해서 뭐 그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짓는 것을 얘기를 하잖아. 사실은 일반인이 더 많이 집니다. 조현병 환자가 두드러지니까 더 크게, 여러분 비행기 사고하고 자동차 사고랑 비행기 사고 거의 안 납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그게 워낙 쇼킹하니까 잘 기억을 하는 것이죠. 여기 조현병 환자가 좀 더 이렇게 두드러지게 보여서 그렇지 일반적인 사람이 더 제일 많이 집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좀 색안경 끼고 보면 안 된다 이거야. 이 사람들 고호라든가 아이작 뉴턴이라든가 이런 거, 아까 뷰티풀 마인드에 나온 그 사람은 경제학상, 노벨 경제학상 받은 사람이죠. 예. 그러니까는 이들 많이 외롭겠죠, 그죠? 힘들겠죠. 예. 집사람도 아프다 보니까 그 사람에 대한 그리움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 더 심할 것 같아요. 그죠? 도와줘야 돼. 여기 이제 그 정신분열증이 돼요. 이게 이제 클라이막스입니다. 예. 아마 그 정신건강론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질병이 될 것 같아요. 예. 가장 대표적인 정신 증상이 되죠. 식스는 병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이코는 마음의 병, 정신증, 예, 되는 거죠. 신경증은 뉴로시스라고 하는 거고, 뉴로 하면은 신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이코는 마음, 정신이죠. 정신증. 예. 가장 비극적인 정신장애가 되겠습니다. 뻐꾸기 둔기 위로 날아간 새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1970년대 나온 건데 정신병원에서 있는 그런 얘기죠. 이 사람 영화 배우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아요? 글래디에이터라든가 이도 나오고 뭐 그랬던 거야. 이 사람이 실제 이 사람을 가지고 한 거죠. 정신분열증 환자인데 이제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그 스키조프레니아라고 하죠. 스키조 하면은 나뉘었다 이거 나뉘었다. 마음이 나뉘었다. 정신분열. 여기 보면은 마음이 스플릿 나뉘었다. 정신이 분열됐다. 이게 조현병이라고 요즘 얘기를 하고 있죠, 그죠? 어감 자체가 정신분열 이렇게 되면 좀 그렇잖아요, 그죠? 조현병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합니다. 책에 있는 것보다 조금 더 그 구분을 갖다가 이렇게 해놓은 거 중심으로 많이 하겠습니다. 핵심 증상은 망상, 환각, 아까 5가지 증상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최소한 1개월 이상, 예, 예, 그죠? 증상이 1개월 동안 계속해서 나타나야 되는 그런 거고요. 이런 거로 인해 가지고 아까 망상 같은 경우는 현지 생활에 적응이 좀 가능하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경증이야. 이거는 현실 생활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저하게 적응하기 쉽지 않다 이거죠. 직업이라든가 대인관계, 자기 돌보고 이런 것들이 상당하게 기능이 줄어듭니다. 예. 가족분 중에 이런 분들 없으시죠? 우리는 공부하느라고 그냥 그런 게 있나 보다 하지만은 제가 보면 이런 거 있는 사람도 얼마나 아마 평생이겠어요? 그 모든 가족이 그죠? 다 이게 될 것입니다. 많이 힘들겠죠, 그죠? 제, 제 딸내미가 이 영상 들으면 안 되는데. 이전에 얘기했지만은, 우리 둘째 딸내미 기특한 게, 고등학교 때 보면은 약간 키가 좀 작은 저기 있잖아. 그, 약간 좀 불쌍히 좀 여기서 걔랑 되게 친해요. 근데 다른 애들 걔랑 안 놀잖아. 음, 좀 같이 많이 이렇게 좀 같이 있어주고, 이렇게. 근데 뭐, 이제 사회적으로 생활을 해야 되잖아, 걔도. 근데 내가 나중에 졸업식 가보니까 그 엄마, 아빠 다 크고, 오빠도 되게 잘생겼어. 근데 아마 염색체 뭐 하나가 그렇게 돼서 된 것 같은데. 근데 얼굴 되게 밝고 귀엽습니다. 우리 딸내미 사진첩에는 걔 얼굴이 많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같이 이제 했는데 보니까는 너무 좋은 게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사회복지 분야에 서울에서 이제 이렇게 어디 합격이 됐어요. 우리나라가 좀 선진국이 돼야지. 이전에도 얘기했지만 장애인들을 갖다가 어려움이 있는 사람을 갖다가 어떻게 잘 우선순위에 둬서 이렇게 하는, 그게 미국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나서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 그래서 이제 공무원, 아니, 우리 몸 건강하고 이런 사람들은 공무원 하면 안 돼. 공부해, 공부. 그런 사람들한테 기회를 주라고. 예, 그래요. 그런데 그 엄마가 약간 내가 졸업식에 보니까 어둠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웃고 있지만. 그렇죠? 그랬겠죠? 근데 그런 분들도 밝게 웃을 수 있도록, 같이. 내가 이제 약간 이상하게 보려고 하면 우리 딸내미가 막 화를 내. 아빠, 우리랑 똑같은 사람인데 뭘 그래? 뭐 이런 식으로. 그래요. 여기 이제 신체가 그런 것도 있고 정신이 그렇고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같이 아파하고 같이 도와줄 거냐. 이게 지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런 마음을 배워나가는 것도 더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6개월 이상 지속돼야 되는 거죠. 지속이 안 되면은 정신분열형 장애라고 그랬죠. 그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이거는 누가 만드냐면은 에밀 크래플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겁니다. 이거 독일. 이런 용어가 1899년에 1900년대 바로 전에 태어났죠. 조발성 치매. 조발성이 뭐야? 조기 발생하는 치매라는 얘기야. 조기 발생. 프레콕스라는 말이 있는데요. 프리는 미리란 뜻이고요. 미리 익었다는 얘기야. 미리 조발성 치매라는 거. 그러니까 어릴 때 청소년기에 발생해가지고 인생으로 보게 되면 청소년기가 이른 시기니까 그때 발견해가지고 그 후로 계속해서 뭐 생각, 인지 같은 게 줄어드는 이제 그런 얘기를 했고요. 유진 브로일러라고 하는 분은 스위스 사람입니다. 스위스가 선진국이에요. 스위스 가보셨어요 혹시? 돈 벌어서 한번 가봐. 나도 안 가봤어요. 거기는 그 정신장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 알프스 산을 보면서 치유 뭐 이런 거에 많이 발달한 나라입니다. 그게 그 칼빈이라든가 뭐 이제 여러 이제 그 정신의학자들이 그런 데서 알프스 산 보면서 치유라든가 알프스 소녀 하이디 이런 것도 있지만 그런 치유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상당히 발달한 곳입니다. 정신분열증 스키즈프레니아라고 하는 걸 갖다가 가장 먼저 이분은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뇌가 기능적으로 서로 분리가 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A가 4개라는 거지. Association, Association, Affectivity, Ambivalence, Autism. 좀 어려운 말이죠. Association은 뭐냐면 연상한다는 얘기고요. Affective 하면 감정, 정서 이런 거고요. Ambivalence 하게 되면은 혹시 양가 감정 아세요? 양가 감정? 누구 사랑하면 누구 미워하고 그런 거 있죠?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나중에 더 미워지지? 무관심한 사랑의 반대말이 무관심이라며. 그 말이 이해가 되세요? 양가 감정은 아주 극단적으로 사랑하다가 아주 극단적으로 미워하다 이런 것이죠. 자폐증 이런 이 4가지 A에 대해서 유진 브로일러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 정신분열증 이런 개념을 용어를 썼습니다. 이게 역사예요, 역사. 그 다음에 양성 증상, 음성 증상 아까 갈래갈래하게 말씀드렸지만 positive, negative. negative란 말 아시죠? 네거티브 전략 들어보셨어? 흠집만 잡는 마이너스 요소. 여기 보게 되면 양성 증상은요. 정상은 없어. 정상인은 없는데 이런 분열증 환자에게 플러스로 있는 것들이야. 그게 양성이에요. 알겠어요? 음성은 뭐야? 정상인은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는 없어. 마이너스 이런 거야. 그래서 망상이나 환각이나 헷갈리는 언어라든가 혼란스러운 이런 행동들 이런 것들이 정상인들은 거의 안 하지. 여러분 혹시 안 들리는 게 들려? 없잖아. 정상인들이 이런 게 없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게 플러스로 있는 거야. 아시겠죠? 이런 거고요. 음성 증상은 네거티브. 영어로 NE는요 없다는 뜻입니다. No 이런 얘기야. No 없다는 얘기. 알겠어요? 그래서 정상인들은 갖고 있는 거예요. 정서적으로 키노애락이 다 있잖아요. 그죠? 근데 정서적으로 둔한 거야. 마비가 된 거야. 이게 둔마야. 알겠어요? 그 다음에 언어가 말을 안 해. 그 다음에 의욕이 없어. 정상인 여러분 의욕이 있으시잖아. 근데 그런 게 없는 거야. 이게 음성 증상이야. 아시겠죠? 정신분열증에 이제 플러스로 있는 게 뭐냐면 망상입니다.
아까 망상 있었죠,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은 일상생활 하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네. 잘못된 신념이 아주 강력한 거죠. 네. 분명히 틀린 걸 얘기를 해줘도 안 믿어요. 증거를 갖다 대도. 알겠습니까? 종교적인 신념 같은 지구 종말 모르는 거 있죠. 그 사람들 있잖아요. 아무리 증거 갖다 대도 안 믿습니다. 신앙심이라고 하는 게 종교라고 하는 게 그렇게 무서울 수가 있어요. 여기 이제 그 망상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이 얘기를 했었죠, 아까 그죠? 피해, 과대, 관계, 애정, 신체 망상 뭐 이런 거가 있고. 그 다음에 환각입니다. 환각은 그 비현실적으로 없는, 그러니까 환시는 뭐야? 안 보이는 게 비는 거지. 뭐가 비어? 안 들리는 게 들리는 거야. 환청. 그죠? 가끔가다 보게 되면 이렇게 뭐 이렇게 심각한 뭐 이렇게, 나는 그런 얘기 하기도 싫은데 뭐 이렇게 사람이 죽고 뭐 이런 거 할 때 보게 되면 저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했다. 무슨 얘기를 아무 그냥 자기가 들은 거 혼자 자기 들은 거지. 안 보이는 거 보였다고 하지. 그죠? 예. 환후는 뭐니? 냄새. 아프면은요 냄새도 안 나고. 그죠? 음. 환초. 없는 게 느껴지는 거야. 그죠? 환미는 뭐야? 없는 맛을 느끼는 거죠. 아.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 이게 다 있는 거가 되겠습니다. 네,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혼란스러운 말이나 행동, 말과 행동이 있는 거야. 네. 그래서 그 논리적이고 기린결렬한 이 워드 샐러드란 말 아세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샐러드 사라다 할 때 이거저거 다 집어넣죠, 그죠? 그런 거죠. 말을 갖다 짬뽕이야, 뭐 이거저거 뒤섞어서 한 게 그 말 비빔이라고 번역을 하더라고. 에코얼리아 이거 좀 어려운 말인데 에코는 아시겠죠? 에코. 여기서 아 동민 여러분 하면 저기 일찍다가 동민 여러분 여기 울리잖아, 그죠? 메아리. 에코를 메아리라고 해요. 메아리증이라고 하는 거죠. 내가 얘기를 하면 저기서 따라하는 거야, 그대로 메아리처럼 이런 거죠. 사람이 말한 걸 그대로 반복하는 혼란스러움 따라하고 목표지향적인 행동을 못한다. 그러니까 뭐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학교 공부하러 오게 되면은 공부하는 목표를 위해서 일도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교통 그 버스 타고 와가지고 그죠? 밥을 몇 시에 미리 먹고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잖아요. 그걸 잘 못해요. 그다음에 웃지 말아야 할 때 웃는 거야. 실리가 뭐예요? 실리. 실리 스마일이랑 실리가요. 모르겠어요? 이리 실리고 저리 실리고 하는 게 실리야. 바보스러운 거지. 바보스러움 이리 실리고 저리 실리고 하고 그러지 않아? 풀리시 이런 얘기죠. 그래서 어리석은 웃음. 그 웃지 말아야 될 때 웃는다든가 뭐 이런 거가 되겠지. 네. 그 다음에 긴장 카타토닉하게 되면은요 뻣뻣하는 거죠. 근육이 강직한 상태. 긴장할 때 못 움직이잖아요. 그런 행동 자세. 이런 것들이 일반인들은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있단 말이야. 플러스란 말이야. 그래서 양성이란 말이지. 네, 되고요. 음성적인 게 이제 정상인한테는 있는데 이분들은 없어요. 그래서 정서적 affective flattening. 예. 플랫은 뭐냐면은 평평하다는 얘기입니다. 예. 플랫. 그 빵꾸난 저기 타이어라다 플랫 타이어라고 그래요. 플랫. 플랫하면 평평한 이런 뜻이 있어요. 알겠어요? 그래 빵꾸난 타이어, 빵꾸난 아니 근데 이거 뭐냐면은 타이어가 이렇게 됐잖아. 이거 평평해졌지, 그죠? 이거 평평한 타이어 플랫 타이어라고 그래. 아파트도 플랫이라고 그래요. 영국에서는. 왜? 지붕이 평평하잖아. 그렇지? 영어가 쉬운 거야. 내가 하나 더 할게. 좀 어려운 말. 플랫하게 되면 이게 아첨하다라는 뜻입니다. 모르시죠? 지금 외우세요. 알려드릴게. 이게 플랫이 평평하다 그랬지? 여러분 나한테 아첨해야 돼. 손을 한번 펴봐. 평평하게. 비벼. 알겠어? 봐주세요. 이게 플랫이야. 플랫해. 알겠어요? 아니 어원이 그거라니까. 어원이 그거예요. 평평한. 그러니까 그냥 밋밋하다. 밋밋하다. 알겠어요? 밋밋하다. 그러니까는 정서적으로 밋밋한 거야. 이게
정서적으로 밋밋한 거 이런 말이야 이게 사실은. 그런데 둔하고 마비가 됐다는 얘기죠. 이런 말. 그 다음에 언어가 없어요. 엘로지아라고 그러는데 어려운 말 같죠? 이건 없다는 얘기예요. 로그는 말이야. 다이얼로그란 말 들어봤어? 다이얼로그? 다이는 둘이 대화하는 걸 다이얼로그라고 하는 거예요. 모노로그 아세요? 모노로그. 독백. 로그는 말이야, 말. 말이 없어. 말을 안 해. 네, 이런 거죠. 말이 없어요. 그 다음에 무의욕증. 좀 어려운 말인데 자발적인 것을 영어로 발론터리라고 해요. 말하게 되면 의지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의지, I will go. will하고 고로 똑같은 말이야. 이게 어떤 얘기야? 아무로가 하기 싫어해 이런 거죠. 네. 의욕이 없어요. 의욕이 있으셔야 됩니다. 나이가 드신 분들이 밥맛이 없다는 얘기는요. 돌아가실 때가 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뭐 얘기예요? 밥에 대한 의욕이 없다는 얘기지. 살아갈 나이가 7, 80, 80 넘은 사람들 때 여행 다니면서 뭐 할 거 없나 하고 돌아다니는 분들 많아요. 의욕이 있어야 돼. 근데 의욕이 없는 이런 마이너스 증상들이 있다는 거죠. 예, 정신분열증은 뭐냐면은요. 이게 스트레스에 의해서 양성은 스트레스에 의해서 음성은 서서히 없어진다는 거고요. 도파민 같은 게 너무 많아도 도파민이 너무 많아가 정신분열증 되겠 도파민을 줄여주면 되겠지. 이게 정신분열증 약물이 있어야 줄여주는 약물. 여기 이제 음성 같은 경우는 왜 가만히 안 움직여? 거기는 뭐냐면은 그 뇌 세포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도파민 때문에 그러면 도파민 줄여주면 되겠죠. 호전이 될 수가 있어요. 뇌에 이상이 있어. 뇌에 그 플라스틱 갖다 집어넣을 것도 아니고 안 되잖아. 호전 안 됩니다. 네, 이런 거 경미한 급성으로 올 수가 있어요.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네. 이건 심각하게 되는 거죠. 마이너스. 이건 뭐가 없어진다는 게 상당히 심각한 이런 거라는 것입니다. 이런 양성, 음성의 비교에는 표가 있고요. 평생에 0.3에서 0.7%. 1000명 중에 3명, 7명이 되니까 평생에 거의 안 나는 거죠. 우리나라 DSM이니까 전 세계적으로 평균에서 이렇다는 얘기고 우리나라는 0.2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는 애들이 정신분열증 이런 건 안 생기고요. 10대 후반, 30대 중반 사이에 발생한대요. 이 얘기는 보니까 후천적인 요소도 있다는 얘기 같지 않으세요? 그 다음에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신체도 이상해지는 거야, 사실은. 그런 거 같지 않아요? 이게 정신건강론이잖아. 알겠죠? 네. 건강하게 사셔야 돼요. 웃으며 삽시다. 알겠어요? 내가 보니까 엊그제 어디 가서 저기 그 감자로 만든 옹심이 칼국수라고 하는 데가 옹심이 칼국수 아세요? 난 옹심이 말 처음 들었다. 근데 맛있더라고요. 근데 그분도 그 암에 걸리셨어요. 근데 밤에 잠이 안 와. 그게 뭐였냐 했더니 컬투쇼를 갖다 계속 봤대. 컬투쇼. 컬투쇼. 계속 웃는 거지. 내가 보니까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야. 개콘 뭐 이런 거 있죠? 하나의 방법인 것 같아. 웃어야지. 이게 외부적으로 여러 스트레스 받으면 이게 생길 수가 있고요. 남자가 먼저 생기는 것 같아요. 여자는 결혼하고 생길 수도 있어. 그 다음에 약간 결핍된 사회적으로 그런 데서 좀 생긴 가능성이 많답니다. 요거는 책에 없는 거지만 전형적으로 이렇게 나간대요. 스트레스를 받아 그 다음 정서적으로 불안정해 인지적으로 혼란스러워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이 나타나 혼란해 이렇게 해가지고 망상이 생겨 병원에 입원해 약물 먹었다가 부작용이 생겨 뭐 인지가 떨어져 제가 정신병자에 낙인 찍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또 재발해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만성적으로 가는 악순환이 되는 거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되어간다는 이거 뭐 외우라고 하는 시험은 안 냅니다 되게 이렇게 되는 경과 이렇게 보시면 아는 것이죠 여기 보게 되면은 급성이 있고요 그 서서히 생기는 게 있습니다 급성이 acute 자명성이 좀 어려운 말인데 서서히 여기 SID라는 건 뭐냐면은 여러분 앉아있죠. Sit down please 이런 얘기잖아요. 잠잠히 앉아있다는 뜻이에요.
그 안에서 잠잠히 앉아있는 증거이 됩니다. 좀 어려운 단어죠. 내가 보니까 서서히 알게 모르게 드러나는 게 더 어려운 거야, 사실은. 언제 생겼는지도 모르고, 그지? 돼지열병 있잖아요. 그 걸린 지 뭐 일주일, 몇 주 지나고 나서 보니까 어렵지. 바로 드러나면 바로 고치지. 근데 얘가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모르잖아. 자명인 게 좀 사실은 쉽지 않죠. 예, 다음. 여기 이제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좋은 것 같아요. 생물학적으로 왜 생기느냐. 유전자 이상이 있을 수가 있어. 뇌 이상일 수도 있고요. 심리적인 요인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개인이 약간 까탈스럽거라든가 이런 경우. 부모가 양육을 갖다가 나중에 나오겠지만은 애들이 어떻게 행동을 할 줄 모르게 양육할 수도 있거든요. 밥 먹어 이놈아! 하고서 밥을 안 줘. 그럼 어떻게 하라고? 예? 보통 애들이 못 챙겨 먹잖아요. 여러분에게 자유롭게 여러분 수업을 자유롭게 이제 발언해 주세요 하고서 조용히 못해? 그러면 안 되잖아. 어떻게 하라고 그러면 자유롭게 발표하라고 그러면 말할 기회를 안 주면 안 되잖아. 그렇게 하게 되면 헷갈리죠, 그죠? 이렇게 양육 방식에 의해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취약해질 수가 있고요. 환경적으로 몸에 이렇게 약간 병균 같은 거 옮을 수 있죠, 그죠? 그지? 병균이 옮아서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했거나 가족에 누가 있거나 뭐 지진이 왔다든가 뭐 이렇게 하면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정신분열증이 발생하는 것이죠. 발생할 때 여기에 이제 도파민 같은 게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기 몸이 스트레스를 받으면은요 신체가 이상이 되는 것을 갖다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제 주위에 있는 얘기가 어쩔 수가 없지. 집사람이 혈압을 쟀거든요. 근데 지난 몇 달 동안 한 게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치료를 해서 잘 되길 원하잖아. 근데 그 결과에 대해서 잘못된 게 나올까 봐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혈압이 막 나는 오르고 집사람 내려가는 타입이야. 근데 많이 떨어졌더라고. 걱정이 되니까. 근데 나중에 의사 선생님 만났다. 의사 선생님 만났는데 이상 없어요. 잘 됐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저번에 혈압이 25 올라갔어. 그게 뭐야? 사람 마음에 의해가 신체도 바뀐다는 거예요. 뭐 제 자랑 같지만 제가 경찰대학에 합격했었습니다. 그러면은 옛날에는 충청북도에 15명 됐었어요. 제가 영어를 잘했었거든요. 근데 가서 이제 체력장 할 때 떨어졌다. 빤스만이 배를 뺑뺑 돌리니까 겁나가지고 혈압이 160 올라가가지고 그래 떨어졌어요. 우리 학교에서 2명 됐었는데 걔도 떨어졌어. 걔도 혈압이 올라간 거야. 알고 보니까 신경증적인 혈압이라고 하더라고요. 긴장하거나 막 접하거나 막 하게 되면 혈압이 막 올라가잖아. 그죠? 뭔가 새로운 일이, 저는 이제 뭔가 강의를 하거나 뭐 새로운 일이 있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은요. 약간 어떤 사람하고 만나가 쇼비를 보거나 하게 되면 걱정되잖아. 그럼 혈압이 올라가요, 저는. 그런 타입이야. 나 혈압 올리지 마. 근데 제가 보니까 그냥 안 되길 잘해. 이 성격에 무슨 경찰하겠어. 돌멩이 던진다 겁나가지고 뭐 오셨더니 그럴 거 아니야, 그지? 근데 공부를 못하는데 후배 동기 녀석이 괴산경찰서장이야 지금. 걔는 경찰대학 됐어요. 삼수해가지고. 나중에 내가 혈압 때문에 떨어졌잖아. 형이 그러더라고. 너 잘 떨어졌다 야. 네 그렇게 마음이 튼튼하지 못해가지고 무슨 경찰하거냐. 맞아, 나 경찰하기 힘들어. 그래요. 하여튼 제가 보니까 우리 몸은 정신건강도 맞아. 정신이 건강해야 건강한 정신이 건강한 신체. 옛날에 초등학교에 붙여놨었죠, 그죠? 정신건강, 신체건강 맞죠?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정신건강론이야. 여기 이제 정신분열증도요, 실제로 이런 신체적인 수많은 요인가 있습니다. 아까 정신병 걸린 사람들을 갖다가 뭐라 걸 게 아니라고. 우리 책임도 크다니까요. 알겠습니까? 여기 생물학적으로, 여기 이제 간단히 넘어갑니다. 가족의 이상이 있을 수가 있죠, 유전적으로.
뇌 구조상에 이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뭔지 알겠습니까? 구조하고 기능이에요. 뭔지 알겠습니까? 생긴 건 멀쩡하게 생겼어. 근데 거기에 피가 제대로 안 돌아가. 그 기능 이상이 있다는 얘기야. 뭔지 알겠죠? 여러분이 의학 공부를 하게 되면 두 가지를 외워야 되는데, 그, 해부학을 공부해야 돼. 해부학은 뭐냐면은, 신체 구조를 배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생리학을 배워야 됩니다. 생리학 교실이 이런 데 있거든? 거기는 뭐냐면은, 어떻게 기능이 돌아다니나. 알겠죠? 알겠죠? 이제 그런 것이죠. 기능. 예. 그 다음에 신경 화학 물질, 도파민이 너무 많다든가, 예, 이런 거. 세로토닌, 도파민, 가솔 이런 게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엄마가 아기 임신하고 나서, 아기 막 태어나고 나서, 이렇게 영양실조라든가, 감염이 되다든가, 뭐 이렇게, 이런 것이죠. 좀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제가 보니까, 이 마음이라는 게 있잖아요. 엄마, 아빠의 마음이 갓 태어난 아기도 통하는 거 아세요? 지난번에 캥거루 그거 그 미수가 품고 있으면 체중이 늘어난다고 그랬잖아. 응? 캥거루 주머니 이런 것좀 실제로 그런 게 있습니다. 애가 태어났어요. 태어났는데 그 부부가 거의 임신을 못해. 그냥 7, 8년 거의 10년 됐는데 아주 임신했거든. 쌍둥이 임신했거든. 싫어합니다. 그 태어났는데 둘째 애는 괜찮아. 근데 첫째 애는 숨을 안 쉬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무리 해도 몇 시간 동안 해도 이제 그 사망 판정을 내렸어요. 사망 판정을 내렸어요. 이제 가서 이제 근데 엄마 아빠가 걔를 이제 우통 벗고 엄마 옆에 가운데 애기 남편 옆에 이렇게 하고 애를 안고줘서 내가 너를 임신하기 위해서 얼마나 너를 사랑을 했고 네 이름을 뭐를 만들어줬고 막 이렇게 하면서 내가 너를 사랑했고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고서 이렇게 한 거예요. 죽었으면 내 이런 얘기 안 하지. 살았어요 몇 시간 후에. 그게 타임지인가 기사에 났다니까. 이거 보게 되면 정신건강도 맞아. 이 사람은 사람이야. 그야말로. 사람의 사랑이 있으면은요, 품어주면 살아나요. 그죠? 어릴 때 저 시골에 이렇게 아프고 그러면은요, 엄마가 제 배를 갖다 이렇게 감싸줬거든요. 낫습니다. 그죠? 그럼 사랑이 묘약이지. 정신건강으로 맞죠? 네. 네, 여기서 정신분석, 인지적, 그, 가족관계 요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환경적으로 하류층이 많아. 아래, 하류계층에서. 사회에서 하류층은 돈도 제대로 못 벌지, 취업 기회도 없지, 스트레스가 많죠, 그죠? 곰팡이 나고 막, 응? 그러니까, 응. 이게 사회에서 정신분열증을 갖다 일으키게 만들었다는 게 사회 유발설입니다. 사회적 선택설은 뭐냐면은, 정신분열증이 생겼어,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직장을 못 갔잖아. 그러니까 돈을 못 벌잖아요. 관계가 안 좋잖아요. 하층민이 되어가는 것이지.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사회가 만들었다가 사회 유발설이고요. 사회적으로 선택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증상이 생겼으니까 하층 사회를 갈 수밖에 없다는 거다 이거죠. 하여튼 어쨌든지 공통점은 하층에 있다는 얘기죠. 네, 사회 환경 요인이 되겠습니다. 치료는 그 혼자 집에 내버려 두면은 그냥 그 머리를 들이받거나 막 칼로 갖고 뭘 하거나 아니면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그렇게 할 수도 있죠. 정신적 약물 같은 걸 해가지고 치료하고요. 아니면 전기 충격 치료, 심리 치료, 역동 치료, 인지행동 치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뭐 저기 이전에 제 수업 배우지 않았나요? 심리 치료, 정신 역동법, 의미 치료, 뭐 게스탈트 치료 뭐 이런 거 들어본 기억은 나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지. 그렇다고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는 건 아닙니다. 뭐냐면은 회상 기억은 안 돼도 여러분 객관식으로 문제 내게 되면 다 답 맞출 수 있잖아. 개인 기억이 될 거야. 예, 하여튼 여러 가지가 있고요. 이제 끝났네요. 이제 거의 이거는 그, 그 네덜란드 아세요? 네덜란드? 네덜란드에 보면 한스인다고 해가지고 거기 뚝이 무너지려고 할 때 초등학교 때
국거서에 나왔잖아. 뚝이 무너지려고 해서 손가락을 집어넣어가지고, 그지? 그걸 막았다고. 그 다음날 그게 뚫렸으면 그냥 나라가 다 바닷물을 차는 건데. 그런 얘기가 나온 적 있죠. 우리 병도 마찬가지예요. 호미로 막을 거다 가려도 못 막는 식이 되는 거죠. 이게 약간 정신질환이나 이런 것들도 그렇다. 조기에 호미로 막아가지고 또 이런 어려움이 나타날 때, 그죠? 초기에 조금 문제 있을 때, 그죠? 뭐 이게 피부병 같은 게 있을 때 초기에 조금 바르면 되잖아. 나중에 걷잡을 수 없게 되게 하지 말고 그렇게 하다. 제발 여러분 저 같은 경우는 요즘에는 이제 몸이 취약한 부분이 여러분도 몸이 약한 부분이 있죠. 옛날에는 그 편두선이 무조건 힘들면 벗어요. 편두선 수술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없어졌어요. 근데 저는 약간 왼쪽 눈이 좀 취약한 편입니다. 그래서 증상이 뭐 생기잖아. 바로 쉬어버려요. 아니면 여기 약간 핏줄이 쓰거든요. 뭔지 아시겠죠? 여러분들도 몸이 약하면 초기에 조금 쉬어주면 되죠, 그죠? 여기 이제는 우리가 완전히 깨끗한 몸 갖고 살 수는 없지. 우리도 늙었잖아, 이제. 이제는 뭐래? 관리하고 살아야지. 그냥 고쳐 쓰고 살아야지, 뭐. 응? 응,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발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 바로 약을 먹든가 바로 해가지고 아니 약을 하루 안 먹으면 확 악화될 수 있잖아요.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 정신증이고요. 또 여기 이제 뭐 여기 쭉 읽어보세요. 이런 내용들은. 그 다음에 이게 마지막입니다. 이거 하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분열 정동장애입니다. 분열 정동장애는 뭐냐면 정신분열증 플러스 정동장애 뭔지 알겠지? 그래서 정신분열증하고 양극성장애가 같이 있는 이것도 심각한 거야. 예. 정신분열증의 증상도 있고요. 기분이 막 우울하거나 뭐 갑자기 오르락내리락하거나 이런 거 있잖아요. 나중에 양극성장애 배웁니다. 예. 근데 그런 것들이 같이 짬뽕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환경 스트레스에서 급성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갑자기 그냥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런데 이거는 그 스트레스 같은 게 풀리게 되면은 또 괜찮아지는 그런 거라고 하는 것이죠. 예. 하여튼 심각성에 있어서는 심각한 증상이긴 하지만 나중에 이렇게 좀그 치료가 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예, 여기도 이제 DSM-5 같은 게 있고요. 여기 이제 사례 같은 경우는 한번 좀 읽어보세요.